여러분은 한국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후손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에티오피아의 한 작은 마을, 극심한 가뭄으로 아이들이 물을 찾아 학교 대신 산을 넘는 그곳. 그곳엔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조차 없어 잊혀진 할아버지의 희생. 그리고 한국에 대한 깊은 원망. 하지만 운명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7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움직이고 잊혀진 영웅의 기록이 되살아나며 메마른 땅에 희망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보낸 감동의 답장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나이트입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알레자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죠. 오늘도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텅 비어 있었죠.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을 찾아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메마른 흙길을 따라 아이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말이죠. 6살 아둘리스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선생님, 오늘은 물이 있을까요? 아둘리스가 어제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3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고 가장 가까운 물웅덩이까지는 왕복 6시간이 걸리죠. 그나마도 진흙 섞인 누런 물뿐입니다. 아이들은 그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기 일쑤였죠. 저는 매일 아침 교실을 청소합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들, 텅 빈 의자들. 칠판에는 지난주에 쓴 알파벳이 아직도 남아있죠.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세나이트, 오늘도 학생이 없네. 옆 교실의 동료 교사 테세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는 5명이 왔었는데 오늘은 1명도 없어요. 테세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타마스의 사진이죠.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내 할아버지는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단다. 한국.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공식 기록도 보상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던 일처럼 말입니다. 타마스는 용감한 전사였어.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잊었지.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마른 대지, 갈라진 논밭, 그리고 물을 찾아 떠난 아이들.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 흙투성이 발, 그리고 반쯤 찬 물통들. 선생님, 오늘은 물이 조금 있었어요. 아둘리스가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물은 뿌옇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지쳐 있었죠. 몇몇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죠. 방과 후, 저는 마을 어른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도 답이 없었죠. 세나이트, 우리도 알아. 하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 밤이 되면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목숨을 바친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처럼 목마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잣말로 물었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아이들은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는 빈 교실에서 혼자 수업 준비를 했죠. 언젠가 아이들이 모두 돌아올 날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빈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차가 오는 건 드문 일이었죠. 세나이트 선생님 계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가슴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리아 에이드라는 한국의 국제협력단입니다. 마을의 물 문제를 돕고자 왔어요. 통역사가 말했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할아버지를 빼앗아간 그 나라가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거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우리는 지하수 개발 전문가들입니다. 이곳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김수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왔구나. 약속만 하고 떠나는 사람들. 마을 어른 개브레가 중얼거렸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속았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온 단체들. 그들은 늘 거창한 약속을 했지만 결과는 없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특히 한국이라니. 할아버지의 희생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를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수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학교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교육보다 생존이 먼저니까요. 김수연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텅 빈 의자들.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다음 며칠간 한국팀은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지질조사, 수질검사, 주민 인터뷰. 그들은 확실히 전문가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습니다. 세나이트 선생님, 혹시 가족 중에 한국과 인연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느 날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셨죠. 김수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부대셨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할아버지들을 잊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타마스가 목숨 바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야 왔구나.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세나이트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란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면 기회를 줘봐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70년간의 침묵과 무관심을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하겠어요? 그들이 정말 진심인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팀은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 테세마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남는 건 또다시 실망뿐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교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죠. 김수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선생님,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혹시 사진이나 기록이 있으신가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70년 동안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요? 목소리가 떨렸죠. 김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 정부는 이제 모든 참전 용사 기록을 디지털화했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서랍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죠.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김수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건 확실히 한국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군 군복이에요. 계급장도 보이고요. 김수연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뒷면에 뭐라고 쓰여 있네요. 김수연이 말했죠. 저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글씨. 타마스 맨기스투, 1951. 할아버지의 이름과 연도였죠. 제가 한국 국방부에 연락해 볼게요. 이 정보면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에게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기록을 찾아준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죠. 정말 70년 만에. 할머니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있단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훈장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타마스는 편지에서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다고 했어. 춥고 배고픈 전장에서도 서로 돕는다고. 할머니가 회상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엔 아무 소식이 없었단다. 다음 날, 김수연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죠. 과연 뭔가 나올까요? 타마스 맨기스투, 에티오피아, 1951년. 김수연이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무언가 떴죠.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한 일이었죠. 잠깐만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김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부대 단위로 검색하기 시작했죠.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캉류 부대. 한참을 검색하던 김수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잠깐, 이름 철자가 조금 다르네요. 하지만 날짜와 부대가 일치해요. 김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타마스 맨기스트로 되어 있어요. 아마 영어 표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봐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죠. 70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해 볼게요. 국방부에 공식 요청을 하면 더 자세한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흔들렸죠.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눈물을 흘렸죠. 타마스가 정말 거기 있었구나. 우리 기억이 거짓이 아니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메마른 대지, 여전히 목마른 아이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죠. 7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시작일 뿐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몇 안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때 김수연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수연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죠.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어요. 타마스 맨기스투 상병님의 전체 기록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죠. 거기엔 할아버지의 군번, 소속 부대, 참전 기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1953년 7월 23일 춘천 전투에서 전사. 선생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수연이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타마스 상병은 용맹함을 인정받아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전사자 명예수당 수급 자격도 있었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었다니. 그것도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영웅이었다니.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당시엔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기록이 유실됐대요. 김수연이 설명했죠. 하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선생님, 가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동안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계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타마스의 이야기가 퍼졌고, 다른 참전 용사 가족들도 모여들었죠. 우리 마을에만 12명의 참전 용사가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찾아주세요. 우리 삼촌도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김수연과 한국팀은 밤새 자료를 찾았죠. 하나둘씩 잊혀진 이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타마스, 당신이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한국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 저도 할머니를 안아드렸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거죠. 대한민국 보훈처장 명의로 된 편지였습니다. 김수연이 번역해서 읽어줬죠. 존경하는 타마스 맨기스투 상병의 유족께.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보상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연금, 그리고 유족들을 위한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정받았어요.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늦었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빚을 갚으러 왔어요. 70년 전 여러분이 지켜준 자유에 대한 빚을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물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은 할아버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욱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해요. 김수연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타마스 상병님과 다른 참전 용사들이 지킨 나라가 이제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덧붙였죠. 이제 저도 믿을게요. 당신들을 믿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전 용사 가족들이 모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나올 거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죠. 할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 먼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지하수 개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최신 장비를 들여와 본격적인 시추 작업을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작업 현장에 모여 지켜봤습니다. 희망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선생님, 오늘은 학생이 20명이나 왔어요. 저는 김수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이 곧 나온다는 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죠. 도둑이야. 장비를 훔쳐갔어. 경비를 서던 마을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작업 현장은 엉망이었습니다. 핵심 장비들이 사라졌고 남은 것들도 파손됐죠. 김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장비들 없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인근 부족의 짓입니다. 마을 촌장이 말했죠. 그들은 우리만 물을 독점한다고 생각해요. 오랜 가뭄은 부족 간의 갈등도 키웠습니다. 물은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한국팀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합니다. 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장비 재구입 비용도 문제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실망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겨우 피어난 희망이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건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죠. 오염된 물을 마신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아돌리스도 그중 하나였죠.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아돌리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작은 몸이 열로 달아올랐죠. 저는 아이를 안고 보건소로 뛰었지만 약도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팀 회의에 뛰어들었죠. 지금 떠나면 아이들이 죽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김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끝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죠.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날 밤, 저는 학교에 혼자 남았습니다. 빈 교실에서 울었죠.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김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호소해 볼게요. 김수연은 카메라를 꺼냈죠.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에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구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들 생각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하지만 희망은 더 무너졌습니다. 이웃 부족들이 몰려와 시위를 시작했죠. 물은 모두의 것이다. 독점하지 마라. 그들도 절박했습니다. 목마른 건 똑같았으니까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돌이 날아오고 고함이 오갔죠. 한국팀은 숙소에 갇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팀장이 한숨을 쉬었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떠난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들도 지쳤습니다. 선의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돌리스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죠.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물이 나오면 매일 학교 갈 거예요. 아이가 헛소리를 했죠.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김수연이 말한 영상 메시지. 그게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죠. 김수연 씨, 그 영상 찍어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 말이죠. 이른 아침, 학교 운동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뒤로는 메마른 대지와 텅 빈 교실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알레자, 마을의 교사 세나이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죠.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타마스 맨기스투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마을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물을 찾아 학교 대신 먼 길을 떠납니다. 오염된 물로 병에 걸리고 있죠. 카메라를 교실로 돌렸습니다. 보세요. 텅 빈 교실을요. 이 아이들도 꿈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물이 없으면 꿈도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렸듯이 이제 여러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온 아둘리스와 친구들이었죠.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들의 후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수연이 가르쳐준 말이었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영상은 5분도 안 되는 짧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담았죠. 우리의 역사, 현실, 그리고 희망을 말입니다. 김수연은 즉시 영상을 한국어로 전송했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김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분명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국 팀은 짐을 싸고 있었죠.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역시 헛된 희망이었나 싶었죠. 그런데 셋째 날 아침, 김수연이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떴죠. 조회수 300만, 댓글 10만 개. 한국 주요 방송사에서 다 다뤘어요. 포털 사이트 1위예요. 김수연이 흥분했습니다. 댓글들을 번역해줬죠. 우리가 도와야 한다. 참전 용사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건 우리의 빚이다. 하루가 더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 마을 지원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다.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금 운동이 시작됐고 하루 만에 10억 원이 모였죠.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건설 장비 회사는 무상으로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선생님, 참전용사 유족회에서 연락 왔어요. 김수연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직접 오시겠대요. 그것도 생존 참전 용사분들과 함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70년 만에 할아버지의 전우들을 만날 수 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언론사들도 움직였습니다. 취재진이 오겠다고 했죠. 우리 마을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갑자기 작은 마을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 초등학생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게요. 삐뚤빼뚤한 글씨에 마음이 뭉클했죠.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받은 은혜는 꼭 갚는 나라.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나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물이 나올까?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모두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말이죠. 2주 후, 마을에 커다란 비행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송기가 낮게 날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맨 앞에는 백발의 노인이 계셨죠. 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입니다. 에티오피아抗류 부대와 함께 싸웠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마스를 기억합니다. 그가 저를 구해줬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할아버지를 아세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1953년 춘천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타마스가 저를 엄호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살았죠. 박정수 할아버지는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국군과 에티오피아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보는 새로운 사진이었죠. 타마스는 늘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 이야기를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회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대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왔는데 박정수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우리 타마스 덕분에 살아 돌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박정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생 이 빚을 갚고 싶었어요. 이제야 기회가 왔네요. 참전용사 유족회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70년간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현수막을 펼쳤죠. 영웅들의 후손에게 바칩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보훈처 차관이 직접 왔죠. 대한민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마을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알레자 초등학교를 에티오피아 평화학교로 지정합니다. 매년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초등학생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과 만났죠.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췄죠. 이 아이가 아둘리스구나. 한국 의료진이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최고의 치료를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와 약품을 가득 가져왔죠. 마을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죠. 이번엔 최고급 장비의 보안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실패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저녁이 되자 마을 광장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국 참전 용사들이 에티오피아 전통 춤을 배웠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몸짓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나이트 선생님,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상자를 건넸죠. 열어보니 태극기와 무궁화 배지가 있었습니다. 타마스에게 주지 못한 선물이에요. 저는 태극기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상했죠. 70년간 원망했던 그 깃발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한국 참전 용사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70년 전 전쟁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전우회가 되살아났죠. 타마스는 영웅이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영웅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희망을 지켰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죠.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전우들이 왔어요. 70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왔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추 작업이 시작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죠. 온 마을 사람들이 작업 현장에 모였습니다. 한국 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죠. 100m, 150m, 200m. 기술자가 깊이를 알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리고 250m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어요. 맑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물이에요. 진짜 물이에요.
어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죠. 3년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마을에 물이 났어요. 김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정수시설을 만들고 각 가정까지 수도관을 연결할 거예요. 한국기술진이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한 달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 집마다 수도꼭지가 생겼죠. 학교에는 깨끗한 화장실과 세면대가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돗물을 틀어봤죠. 선생님, 이제 물 기르러 안 가도 돼요. 아둘리스가 밝게 웃었습니다. 병도 완전히 나았죠. 한국 의료진의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건강을 되찾았죠. 학교는 에티오피아 평화학교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학교가 된 거죠. 새 책상과 의자, 컴퓨터까지 들어왔습니다. 꿈만 같았죠. 오늘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김수연이 남겨준 한국어 교재로 수업을 시작했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 부족들과의 갈등도 해결됐습니다. 한국팀은 그들에게도 우물을 파주기로 했죠. 물은 나눠야 합니다. 타마스와 다른 영웅들이 그랬듯이요. 박정수 할아버지의 말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학생들로 가득 찼죠.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왔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선생님, 저 한국 가고 싶어요. 아둘리스가 말했습니다. 커서 엔지니어가 돼서 우리처럼 물이 없는 마을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매년 현충일이 되면 우리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할아버지들을 기리는 추모식이죠.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묵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를 부르죠. 한국과의 교류는 계속됐습니다. 매년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학생들도 우리 마을에 왔죠.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들과 화상 수업도 했습니다. 세나이트 선생님, 이거 보세요. 어느 날 김수연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타마스 상병님 이름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졌어요. 화면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선명했죠. 마을은 이제 희망의 마을로 불립니다. 깨끗한 물 덕분에 농사도 가능해졌죠. 사람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가게들도 생겼습니다. 활기가 돌아왔죠. 저는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에 서서 태극기를 올립니다. 에티오피아 국기와 나란히 말이죠.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의식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압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죠. 당신이 왜 그 먼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70년이 걸렸지만 꼭 지켰죠. 오늘도 교실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이죠. 대한민국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크게 따라 읽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죠. 창밖을 보니 새로 만든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햇빛에 반짝이죠.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물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죠. 작년에 아둘리스가 한국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죠.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한국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선생님, 꼭 엔지니어가 돼서 돌아올게요. 우리 마을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우정의 상징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에게 저는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큰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어로, 다른 쪽에는 아마라어로 쓰여 있죠.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후손들에게.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 학생 수는 150명이 넘습니다. 교사도 5명으로 늘었죠.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관까지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학교가 됐죠. 지난주에는 한국 대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내년부터 에티오피아 평화학교 졸업생 중 우수한 학생을 매년 한국 대학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죠.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할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이제는 박정수 할아버지가 준 사진도 함께 보죠. 젊은 날의 할아버지, 전우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들의 우정이 70년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